번의 네 번째 다시 읽는 희낙라 김호준 추천전 믿고 봐도 되는 김호준전 네 번째 작품 바다로 가는 기사들 존 빌링턴 싱작 등장인물 모리아 늙은 여인. 바틀리 그녀의 아들. 캐슬린 그녀의 딸. 보라 그녀의 막내딸. 그 밖의 사람들. 무대는 아일랜드 서쪽의 섬 부엌 그물 물레 판자들이 널려있다. 20세가량의 처녀가 빵을 만들기 위한 반죽을 끝마치고 화덕 위에 올려놓는다. 손을 씻고 나서 물레를 돌린다. 막내딸인 노라가 문에서 고개를 내민다. 엄마는 어디 계셔? 누워 계셔. 제발 잠이나 주무실 수 있으면 좋으련다. 노라 조용히 들어서서 쇼울 밑에 가려져 있던 보따리를 내려놓는다. 캐슬린 물레를 빨리 돌리며 그게 뭐니? 젊은 신부님이 가져오셨어요. 셔츠하고 양말인데 돈에 가려서 물에 빠진 사람 거래. 캐슬린 물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이것들이 마이클 오빠 것인지 알아내야 돼. 언제고 엄마가 바닷가로 선 하나 따설 거야. 그것들이 어떻게 오빠 거란 말이니? 오빠가 어떻게 그 먼 북쪽까지 갔다는 거야? 신부님 말씀이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대. 그리고 이것들이 오빠 거라면 엄마한테 말씀드리래. 오빠는 줄리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그렇지만 오빠 것이 아니라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말래. 공연히 애통이 하시면서 마음만 상하실 거라고. 노라가 반쯤 닫은 문이 바람에 열린다. 캐슬린 걱정스레 밖을 보며 오늘 바틀리 오빠가 말을 싣고 골웨이 마시장을 가는 걸 못하게 해달라고 신부님께 말씀드렸니? 신부님은 말리지 않으시겠대. 그렇지만 걱정은 말래. 엄마가 밤새 기록까지 들으셨는데 주님께서 아들들을 모두 뺏어가시지는 않을 거라고 하죠. 부둣가의 파도는 좀 어떠니? 아이도 심해. 서쪽의 파도는 굉장해. 바람까지 불면 훨씬 더 거칠어질 거야. 노라 보따리를 들고 테이블로 가며 이제 풀어볼까? 엄마가 깨셔서 풀어보기도 전에 돌아오실지도 몰라. 캐슬린 테이블로 가며 만일 그 옷들이 오빠의 것이라면 우리가 한참 올 텐데. 그러면 엄마가 노라 내실 문으로 가서 들어보고 엄마가 일어나셨나 봐. 곧 들어오실 거야. 사다리를 가져와. 이 보따리를 저 위에 토탄광에 넣어두게. 그러면 모르실 거야. 엄마는 조수가 바뀌면 혹시 오빠 시체가 떠오르나 보시려고 동쪽으로 나가실지도 몰라. 둘이서 사다리를 굴뚝벽에 세운다. 캐슬린이 몇 계단 올라서서 보따리를 토탄광에 넣는다. 모리아가 내실에서 나온다. 모리아 캐슬린을 올려다보고 토탄이 오늘까지 충분하겠니? 지금 케이크를 굽고 있어요. 캐슬린 보따리를 토탄광에 던지며 바틀리 오빠한테 코네마라에 가기 전에 주려고요. 노라 토탄을 주어서 아궁이에 넣는다. 모리아 물가에 앉으며 저렇게 남풍과 서풍이 부는데 오늘 보낼 수 있니? 그 젊은 신부님이 틀림없이 못 가게 하실 거다. 신부님은 말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몬 사이몬과 스테픈 피티와 콜롬 슈한테도 들었는데 오빠는 갈 거래요. 오빠는 지금 어디 있니? 다른 배가 나가는 게 있는지 알아보러 갔어요.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조수가 바뀔 때가 된 데다가 동쪽에서 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누가 돌바위를 들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노라 밖을 보며 오빠가 와요. 바틀리 들어와서 방을 둘러보고 슬픈 듯이 조용히 말한다. 캐슬린 코네마라에서 새로 산 밧줄이 어디 있니? 노라, 저기 판자병 못에 걸린 밧줄 갖다 못 봐줘라. 아침에 보니까 발까만 돼지가 그걸 뜯어먹길래 거기다 걸어두었어. 노라 밧줄을 주며 이거야 오빠? 바틀리, 밧줄은 그냥 걸어둬라. 바틀리 밧줄을 받는다. 여기서 쓸 데가 있다. 마이클이 내일 아침이라도 건져지면 장사를 지내야 할 텐데 무덤을 깊게 파려면 밧줄이 있어야 한다. 바틀리 밧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앞말을 타고 가려면 고기가 필요해요. 게다가 지금 서둘러야 해요. 이 배를 놓치면 앞으로 2주일이나 그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마시장은 아주 좋을 거라고들 하거든요. 마이클이 떠오르면 관을 짜야 할 텐데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니? 난 큰 돈을 주고 코네마라에서 제일 좋은 목재를 사두었다. 목재들을 둘러본다. 떠오르긴 어떻게 떠올라요? 벌써 아흘이나 찾아갔는데 떠오르지 않는 거. 게다가 이렇게 남편과 서태에 거세게 몰아치는데 말이에요. 시체보다도 이렇게 풍랑이 심한데 더구나 밤이면 더욱 심해질 텐데 수백 수천의 말을 팔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목숨과 어떻게 바꾸란 말이야. 바틀리 고삐를 만들며 너는 매일 나가서 양떼가 보리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돼지 장사가 오거든 발까만 돼지를 값이 좋으면 팔아넘겨. 얘 제주를 어떻게 좋은 값을 받아낸단 말이냐. 그리고 달이 지기 전까지 서풍이 불면 노라와 함께 나가서 해초를 주워 모아서 한 짐에 채워놔요. 걸음이 모자라는데 이제 이 집안에 남자가 하나뿐이니 힘이 붙여서 너희들이 거들어야겠다. 너마저 나가서 물에 빠져 죽기라도 하면 힘을 더 붙일 거다. 나 혼자 저희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늙어서 이제 무덤 팔 기력마저 없다. 바틀리 고삐 만든 걸 내려놓고 코트를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는다. 내가 다 하는지 내다봐라.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서 막 돛을 내리고 있어. 나틀리 지갑과 담배 쌈지를 집으며 이제 반 시간이면 떠날 텐데 이틀이나 사흘 아니면 바람이 자지 않을 경우엔 나흘쯤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모리아 굴가로 가며 쇼를 머리에 두르다. 그토록 붙드는 늙은 애미를 뿌리치고 기어코 가겠다는 거냐? 못된 녀석. 바다로 나가는 건 남자들의 생활이에요. 엄마가 아무리 말려봤자 잔소리밖에 안 된다고. 나틀리 고삐를 들고 이제 가야겠어요. 붉은 안마를 타고 가고 잿빛 망아지는 끌고 가야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나틀리 퇴장. 그에 가버렸구나. 오 주님이여. 이제는 영영 못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밤이 깊으면 내게는 단 하나의 아들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빠가 떠날 때 주님의 가호를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불길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집안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데 말이에요. 모리아 집게를 들고 아궁이에 가서 망연히 불을 쑤신다. 엄마 지금 불을 꺼뜨리고 계세요. 노라. 오빠한테 싸줄 빵을 잊었구나. 캐슬린 굴가로 간다. 밤새도록 배를 탈 텐데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캐슬린 케이크를 화덕에서 꺼내며 그래, 얼마나 시장하시겠니? 집안에 늙은이가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해대니 모두 정신이 나가버렸어. 캐슬린 빵을 썰어서 헝겊에 싸며 엄마, 빨리 이걸 싸들고 내려가셔서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오빠를 보시거든 무사히 다녀오라고 해요. 그러면 오빠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모리아 빵을 받으며 지금 가면 만날 수 있겠니? 서두르시면 돼요. 모리아 불편하게 일어나며 이젠 걷기조차 힘들구나. 캐슬린 걱정스레 엄마를 보며 노라, 엄마한테 지팡이를 드려라. 저러시다가 부둣가에서 넘어지실라. 무슨 지팡이? 마이클 오빠가 코네마라에서 사온 나무 막대기 있잖니. 모리아 노라에게서 지팡이를 받으며 늙은이가 죽어서 자식들에게 유물을 남기는 것이 이치인데 거꾸로 젊은이가 죽어서 늙은이에게 유물을 남겨주는구나. 모리아 퇴장. 노라 사다리로 간다. 노라, 잠깐 기다려. 엄마가 가다가 돌아오실지도 몰라. 워낙 정신이 없으신 분이니까. 지금 어디만큼 가셨어? 캐슬린 밖을 보고 이젠 안 보이신다. 얼른 꺼내오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니까. 노라 방에서 보따리를 꺼낸다. 신부님이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이곳이 마이클 오빠 것인지 알아놓으라고 하셨어. 캐슬린 보따리를 받으며 어디서 건졌다는 말은 안 하던? 노라 내려오며 새벽에 두 사람이 밀주를 운반하려고 보트를 저어가는데 노예 시체가 걸렸다나 봐. 거기가 북쪽 절벽 근처였대. 캐슬린 보따리를 풀려고 했으며 노라, 칼 좀 다오. 붉은 끈이 소금물에 절어서 명 풀어지지 않는구나. 노라 칼을 주며 돈에 가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캐슬린 끈을 잘며 그래. 이 칼을 팔러 온 장사꾼이 그러는데 그 절벽에서 도네갈까지는 걸어서 7일이 걸린다더구나. 물에 빠진 시체가 떠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캐슬린 보따리를 풀고 셔츠조각 하나와 양말 한 짝을 꺼낸다. 두 사람 열심히 들여다본다. 이것들이 오빠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구나. 오빠 셔츠가 벽에 걸려있는데 그거 가져다 대보면 어떨까? 노라 구석벽에 걸린 옷가지들을 살피며 여기 있었는데 안 보여. 바틀리 오빠가 그걸로 갈아입고 간 모양이야. 자기 것은 바닷물에 젖었거든. 캐슬린 한 구석을 가리키며 저기 저 윗도리를 가져와봐. 그걸 대보면 알 수 있을지 몰라. 노라가 그 옷을 가져다가 비교해본다. 같은 옷감인데. 그렇지만 골웨이의 상점에서 파는 옷감들이라 같은 게 많지 않을까? 마이클 오빠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니. 노라 양말에 바늘코를 세워보다가 마이클 오빠야. 맞아. 캐슬린 마이클 오빠가 틀림없어. 엄마와 바틀리 오빠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쩌실까? 캐슬린 양말에 집어들며 이건 보통 양말인데. 내가 짠 세 켤레 중에서 두 번째 거야. 바늘코를 60코로 잡았는데 내 코를 빼먹었단 말이야. 그렇구나. 오 노라. 오빠 시체가 그렇게 멀리까지 떠내려간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 울어주는 사람도 없이 바다 귀신들만 주변을 맴돌았겠지. 노라 옷가지에 몸을 던지며 오빠처럼 훌륭한 고기잡이 100분이 죽어서 셔츠 한 벌과 양말 한 짝만 남겨놓다니. 노라. 엄마가 돌아오시려나 보다. 무슨 소리가 들렸어. 노라 밖을 보며 맞아, 엄마가 거의 무가까지 오셨어. 들어오시기 전에 어서 이것들을 치워. 바틀리 오빠를 무사히 떠나보낸 뒤에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게 낫겠어. 오빠가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엔 말해서는 안 돼. 노라 캐슬린과 함께 보따리를 뿌리며 이 구석에다 붙여. 노라 굴뚝역 구석으로 간다. 등을 돌리고 앉는다. 모리아 딸들을 보지 않고 천천히 들어온다. 물가의 의자에 가서 힘없이 앉는다. 빵을 싼 보따리를 여전히 들고 있다. 시선을 주고받는다. 노라가 빵 보따리를 가리킨다. 캐슬린 잠시 물레질을 하다가 오빠한테 빵을 주지 않았군요. 모리아 흐느껴 온다. 오빠 떠나는 거 못 봤어요? 모리아 여전히 흐느낀다. 지난 일 가지고 울지만 마시고 제발 얘기 좀 해요. 바틀리 오빠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오늘도 내 반장은 모두 다 타버렸다. 바틀리 오빠 못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걸 봤어. 캐슬린 물레를 떠나 밖을 내다보며 오빠가 지금 안마를 타고 잿빛 망아지를 뒤에 끌고 부두로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요. 모리아 머리에 쓴 숄이 벗겨지고 흰머리가 드러난다. 잿빛 망아지를 뒤에 끌고. 캐슬린 불가로 가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세요? 난 프라이드 다라가 아이를 품에 안은 제 죽은 모습을 본 뒤에 가장 두려운 것을 봤다. 오, 엄마. 두 사람 모리아 앞에 주저앉는다. 그래서 뭘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부둣가로 내려가지 않았겠니? 난 거기 서서 혼자 기도를 드렸다. 그때 바틀리가 오더구나. 안마를 타고 잿빛 망아지를 뒤에 끌고서 말이야. 모리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 무엇인가를 피하려는 듯이 그런데 오 주님이시여, 뭘 보셨어요? 난 마이크를 봤다. 그럴 리 없어요. 마이클 오빠일 리 없어요. 마이클 오빠는 저 멀리 북쪽에서 찾아냈는걸요. 이제는 마이크를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말을 타고 달리는 그의 모습을 영영 볼 길이 없게 되었다. 바틀리가 안마를 타고 다가오더구나. 난 주님의 가호를 빈다고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무엇인가 내 목구멍을 쥐어들었어. 바틀리는 내 앞을 얼른 지나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따르는 잿빛 망아지를 보니 글쎄 거기에 마이클이 타고 있더구나. 훌륭한 옷에 새 구두를 신고 말이야. 우리는 끝났어. 이제 끝장이야. 우리 집안의 아들을 주님께서 모두 뺏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신부님 말씀이셨어? 신부님은 바다를 모른다. 바틀리도 이제 우리를 떠났다. 그러니 이모를 불러서 이 널빤지들로 새 간을 짜도록 해라. 나도 이제 더 살 생각이 없다. 내 남편과 시아버지와 여섯 아들이 이 집에 있었다. 내가 힘들어 낳은 여섯 아들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더없이 훌륭한 남자들이었는데 모두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시체조차 찾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스테픈과 시온이 폭풍을 만나 죽었을 때 그 두 애들을 한 널빤지에 실어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손에 들어갔다. 잠시 말이 없다. 두 딸은 열린 문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은 듯 멈칫한다. 캐슬린, 저 소리 들었어. 누군가 바닷가에서 울리는 시모스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밤바다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이튿날 해가 뜰 때까지도 아무 흔적도 없었다. 패치는 고깃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고 난 갓난아기였던 바틀리는 무릎에 앉히고 앉아있었다. 그러더니 부인네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그리고 네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십자를 보냈어. 난 일어서서 밖을 내다봤지. 남자들이 붉은 돗자락으로 무엇인가를 사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열반지를 들고 오고 있었어. 그날은 맑게 갠 날이었는데도 말이야. 그리고는 들것을 문 밖에 내려놓더구나. 다시 말을 멈춘다.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여인들이 들어와서 십자를 걸며 무릎을 꿇는다. 누구지? 패치냐 마이클이냐? 마이클 오빠는 저 북쪽 끝에서 찾아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풍랑에 휩쓸린 젊은 남자가 하나둘이 아닌데 그게 마이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바다에 떠다니는지 아내가 넘으면지 어미라 해도 알아보기 힘든 법인데. 마이클 오빠는 이미 죽었어요. 저 북쪽 끝에서 사람들이 오빠의 옷가지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캐슬린은 보따리를 꺼내서 엄마에게 준다. 모리아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일어선다. 사람들이 들 것을 들고 와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들 것을 집 앞에 돌바 옆에 내려놓고 있어요. 바틀리 오빠인가요? 그래, 죽이면 엄청 예쁘게. 두 여인이 들어와서 테이블을 중앙에 편다. 남자들이 바틀리 시체를 들 것에 담아 들어와 테이블에 놓는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요? 그 잿빛 망아지가 유독을 하던 통에 오빠가 채워서 물에 빠졌다고. 나중에 시체만 파도에 밀려 갯벌에 닿았단다. 모리아 테이블 머리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여인들이 조용히 흐느끼며 몸을 좌우로 흔든다. 캐슬린과 노라는 반대편으로 가서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모리아 머리를 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듯이 이제 모두 떠나갔어. 바다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됐어. 이제는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요란히 친다 해도 밤을 지새우며 기도드릴 필요도 없어졌어. 풍랑이 높아서 부인네들이 통곡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졌어. 노라, 찬장에 가서 성수를 가져와라. 노라 성수를 가져다 준다. 모리아 마이클의 옷보따리를 바틀리의 발치에 내려놓고 성수를 뿌린다. 바틀리,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은 탓이 아니다. 너를 보낼 때 밤새워 기도하며 마음속에 축원을 내게 빌지 않은 탓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쉴 수 있게 되었다. 제성절 일에 한숨도 깊이 잠들지 못했지만 이제 마음 놓고 쉴 수도 있게 되었구나. 비록 먹을 것은 이제부터 밀가루 반죽과 썩은 생선 두 마리 먼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됐단 말이다. 모리아가 다시 무릎을 꿇는다. 십자를 긋고 기도를 드린다. 이모과 같이 날이 밝는 대로 관을 좀 짜주시겠어요? 엄마가 사두신 목재가 있는데 마이클 오빠의 시체를 찾을 줄 알고 준비해둔 거예요. 일하실 동안에 드릴 케이크도 있어요. 늙은 여인 목재를 보며 옷은 어디 있니? 못은 없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희 어머니 수없이 많은 밤을 봐오셨는데 옷을 잊으시다니. 어머니는 이제 늙으신 데다가 하도 상심하셔서. 모리아 아주 천천히 일어나 마이클의 옷가지들을 펴서 다틀리 시체 옆에 놓고 마지막 남은 성수를 뿌린다. 엄마가 오늘은 너무 조용하셔. 지난번에 마이클 오빠 소식을 들었었을 땐 저 부족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 우셨는데 마이클 오빠를 더 사랑했기 때문일까? 늙으시면 기력이 빠지셔서 그래. 게다가 연아을에 동안을 줄곧 우셨으니까. 모리아 성수컵을 내려놓고 바틀리의 발을 두 손으로 잡으며 이제 모두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제야 비로소 끝났어.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바틀리와 마이클과 쉬머스와 피치와 스티프와 쇼의 영혼에 우리 주를 올려주십시오. 모리아 고개를 떨구며 그리고 저의 영혼과 노라와 테슬리,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도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잠시 마을을 멈춘다. 여인들의 곡소리가 잠시 퍼졌다가 사라진다. 마이클은 저 북쪽 바다에서 주님의 손으로 장사되었고, 바틀리는 이제 훌륭한 강에 담겨 깊이 묻힐 것입니다.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 누구도 영구히 살 수는 없는 법이니 이것으로 만족해야겠죠.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막이 떨어진다.